앞서 리포트를 통해 딥페이커의 발전에 따른 각종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정두 미디어 스피어 AI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딥페이크 기술이 생성 AI 발달로 굉장히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요. 발전 수준은 어떤지, 어떤 작업이 새롭게 가능해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딥페이크는 과거부터 있었죠. 왜냐하면 딥페이크의 딥이 바로 인공지능의 하나의 방법론인 딥러닝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만든 페이크가 바로 딥페이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022년 11월 30일 날 오픈 AI가 챗 GPT를 발표하고 나서부터 생성 AI 시대라는 것들이 2023년에 본격화되었죠. 그 전까지는 인공지능이 있어도 그거는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만져질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본다면 이제 생성 AI가 온 시대가 오면서부터 누구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접속해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만들고 내가 만드는 이미지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시대로 저희가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요번에 그 테일러 스위프트에 했던 논쟁이 됐던 이런 프로그램도 예를 들면 헤이젠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월 $25만 내면 수십 개, 수만 개의 딥페이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딥페이크는 과거에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면 이제 딥페이크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누구든지 월 $25만 낼 수만 있다라면 또는 한 달만 $25만 내도 수많은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시대로 갔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손쉬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N번방 사태로 합성 음란물 문제가 굉장히 사회 문제시 됐습니다. 이때 유명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합성 음란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기술적으로 걸러내기 위해서 두 축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합성 아이디라고 해서 일종의 우리가 워터마크라고 하죠. 여기다가 특정한 표시를 찍는 거죠. 이건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워터마크는 일반 워터마크하고 다르게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컴퓨터에만 이 워터마크가 보여서 이런 워터마크가 찍혀져 있다라면은 플랫폼 사업자, 특히 예를 들면 메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것을 자동적으로 걸러내려고 하는 기술들이 지금 현재 개발 단계에 있고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것을 전면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오픈 소스는 대단히 우리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오픈 AI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타가 람다2라고 하는 오픈 소스 인공지능을 공개를 했죠. 그러면은 누구든지 데스크탑에 받아서 이 인공지능으로 이 생성 AI로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고 딥페이크를 만들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워터마크를 찍기 어렵습니다. 규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는 디지털 독이라고 해서 일종의 독극물을 집어넣는 건데요. 강정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생성 AI로 어떤 특별한 딥페이크를 만들어줘 그러면 강아지가 나온다든지 고양이가 나온다든지 이런 기술도 지금 뭐 MIT 공대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많은 실험 단계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우회로들 대단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가드레일을 만들어 놓으면은 탈옥하는 사람들 과거에 많았잖아요. 이 탈옥이 너무나도 손쉬워졌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탈옥이 더 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가 더욱더 필요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논의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소셜미디어 틱톡만 해도 작년 3분기에 1억 3,600개의 유해 동영상을 지웠다고 하는데요. 근데 소셜미디어가 강력하게 필터링을 적용하면은 이런 동영상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러 강하게 적용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어떻게 물론 보십니까? 이제 뭐 AI로 쓰고 있는 것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AI로 인플루언서를 만들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24시간 콘텐츠를 만들어서 AI 인플루언서라는 것들이 요즘 되게 크게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쁜 의도는 아니잖아요. 인플루언서를 비싼 비용으로 쓰기보다는 또는 한 인플루언서가 계속해서 촬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콘텐츠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오늘 나는 하나 만들지만 AI가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AI를 긍정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이렇게 AI로 만든 생성 AI 자체로 제작물들을 다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딥페이크 그 사람을 갖다가 음란물로 만든다든지
만든다든지 왜곡된 어떠한 사회적인 모습을 만든다든지 왜곡된 정치 메시지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막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12월에 걸쳐서 선거 전에 이런 생성 AI를 되게 적극적으로 모든 후보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선전물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선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정보를 만들어서 가짜 정보를 담아서 확산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입장에서도 AI로 만든 것 자체를 모두 다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또는 구글도 마찬가지고 2024년에는 정치 AI로 만든 모든 정치 광고는 금지시켜 놨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올해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 광고에 한해서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틱톡도 많이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BBC 보도에 따르면은 한 연구가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2019년 대비 2023년에 530% 정도 딥페이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라는 건 나쁜 거거든요. 우리가 생성 AI로 만든 이미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으로 페이크를 만들어서 특정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특정인의 사회적인 어떠한 가치를 갖다가 와해시키는 것. 특히 이러한 피해자들의 90%가 넘는 경우가 여성이거든요. 이 남성들에 의한 여성들의 어떠한 왜곡적인 어떤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규제를 하는 것이 맞지 생성 AI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틱톡이 뭐 몇 개를 1억 개 넘게를 삭제한 거 나름대로 좀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메타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미국 청문회에 나와서 특히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콘텐츠 규제를 얼마나 필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를 지금 하고 진행을 지난주에 했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틱톡 또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한계가 저는 명확하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팝스타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그 음모론의 희생자가 됐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애초 이 딥페이크 영상 자체가 혐오 증오 기반의 사이트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은 그 말씀하셨던 그러한 좀 되게 안 좋은 사이트에서 되게 보수적인 사이트죠. 거기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을 경쟁적으로 누가 더 잘 음란물을 만드는가 딥페이크로 이런 경쟁이 붙었던 거고 그 이미지가 텔레그램으로 유포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 트위터, X로 이제 유포됐던 경로인데요. 또 하나 한 축이 뭐냐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민주당 편에 서 있다. 이런 부분의 어떤 음모론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이 중첩되면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 분들에게는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2023년은 그냥 테일러 스위프트의 해였습니다. 2022년이 예를 들면 BTS의 해였다면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모든 곳에서 모든 인기들을 독차지했었던 그런 해다 보니까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문화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책 영향력도 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음모론으로 이 사람이 민주당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 딥페이크가 확산되는데 그 속도가 대단히 증폭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AI의 선거 악용 사례를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로보콜 외에도 해외에서 선거에 악용한 사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방글라데시 선거에서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흔히 말해서 미국하고 좀 사이가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후보는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는 게 이건 친미 후보다라고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었는데요. 딥페이크로 뉴스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상 뉴스 사이트를 방송을 만들어서 아나운서가 인공지능으로 아나운서를 만들고 이 아나운서가 뉴스를 보도합니다. 어떻게 야당 후보가 미국 정보기관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더라. 네. 이걸 뉴스로 예를 들면 선거 전에 이제 풀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런 걸 만드는데 월 25달러로만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도 월 11달러 낼 수 있는 11랩스에서 그 음성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나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선거 전에서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선거 운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용하는 상대 후보를 비방한다든지 네. 또는 작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있었던 아르헨티나 선거 같은 경우도 뉴욕타임즈가 첫 번째 AI 선거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후보들이 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디스인포메이션이라는 허위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상대 후보가 지금 아이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출산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왜 출산을 육성하려고 하면 아이들을 갖다가 장기를 해외에 팔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악선전 아주 극심한 선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선거의 어떤 양상들이 사실 이제 미국에도 이제 로보콜로 바이든의 로보콜로 나오고 있는 형상.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계속해서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데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악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